60세 이후에는 모든 채소가 건강에 이롭다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채소와 매일 먹어야 할 4가지 채소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흔히 슈퍼푸드라고 믿어온 채소들 중 일부는 오히려 뼈에서 칼슘을 빼앗고 신장 결석을 유발하며 관절을 붓게 하고 심지어는 탄산음료만큼 빠르게 혈당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식품업계는 이러한 사실을 경고하지 않습니다. 혼란이 계속될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채소가 적은 아닙니다. 오히려 피부의 콜라겐을 지켜주고 뼈를 강화하며 다리를 가볍게 움직이게 해주는 비타민 풍부한 채소들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피해야 할 4가지 채소와 반드시 매일 먹어야 할 4가지 채소를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위로 꼽히는 최악의 채소는 거의 모든 가정집에 있고 아마도 이번 주에 이미 드셨을 수도 있는 식품입니다. 반대로 1위로 꼽히는 꼭 먹어야 할 채소는 일부 보충제보다 더 빠르게 콜라겐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많은 노년층이 마트에서 그냥 지나치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평소 자주 드시는 채소는 무엇인가요? 또 어떤 채소를 먹고 나면 관절이 더 뻣뻣해지거나 더부룩하거나 쉽게 피로해지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개인 맞춤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위험채소 4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험채소 4번째, 비트입니다. 비트는 혈압을 낮춘다고 널리 알려진 채소입니다. 질산염이 풍부해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변환되어 혈관을 이완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노년층에게 비트는 조용히 신장과 뼈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옥살산 문제입니다. 비트는 가장 높은 옥살산 함량을 가진 채소 중 하나입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강하게 결합하는 자연 성분인데 체내에 쌓이면 날카롭고 단단한 수산 칼슘 결정을 만들어 신장 결석을 일으킵니다. 삶은 비트 한 컵에는 150mg 넘는 옥살산이 들어 있습니다. 양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신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60세 이후에는 충분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체내에서 쉽게 배출되던 노폐물이 나이가 들수록 남아 요로에 쌓이며 결정으로 굳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옥살산은 칼슘 흡수 자체를 방해합니다. 식사나 보충제를 통해 섭취한 칼슘이 뼈에 쓰이기도 전에 옥살산에 가로막혀 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뼈는 약해지고 골절 위험이 높아지며 근육 회복도 더뎌집니다. 60세 이후에는 골밀도를 지켜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독립적인 삶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데 비트는 이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신경학 연구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옥살산이 많은 식단을 섭취할 경우 소변 내 옥살산 수치가 40% 이상 증가해 신장결석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연구들 역시 옥살산이 많은 식단은 칼슘 흡수를 현저히 떨어뜨려 노년층을 신장 문제와 골다공증 위험에 동시에 노출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혈압 개선 효과는 유지하면서 옥살산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비트 대신 아루굴라나 샐러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채소 모두 질산염이 풍부해 혈관 건강을 돕지만 옥살산 함량은 훨씬 낮아 노년층에게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비트는 겉보기에 슈퍼푸드처럼 보일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칼슘을 빼앗고 신장을 무겁게 하며 뼈를 약하게 만드는 숨은 방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트는 가끔 즐기는 정도로만 드시고 매일 습관처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아루굴라나 샐러리처럼 질산염이 풍부하면서 옥살산이 적은 채소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위험채소 3번째, 파프리카의 초록색 품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록피망은 샐러드, 볶음 요리, 샌드위치에 흔히 들어가며 겉보기에는 무척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라면 이 채소가 조용히 체내 염증을 키우며 근력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초록피망은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채소입니다.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은 우리가 식탁을 보는 눈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렉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초록피망은 가지과 채소에 속하며 렉틴 함량이 높습니다. 렉틴은 원래 식물이 곤충이나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내는 단백질입니다. 그러나 사람, 특히 소화 기능이 예민해진 노년층에게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렉틴은 장점막에 달라붙어 영양 흡수를 방해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벽을 약화시킵니다. 이는 만성 저등급 염증, 장누수 증후군, 면역 기능 저하, 관절통, 혈관의 경직,
신경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염증이 눈에 띄지 않고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어느 순간 균형, 감각, 근력, 집중력이 떨어지며 그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에서 시작된 염증이 어떻게 다리와 연결될까요? 답은 모든 것과 연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소화기관이 염증에 시달리면 비타민 B12, 마그네슘,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제 같은 필수 영양소의 흡수가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신경건강, 근육기능, 염증 조절 능력이 모두 떨어집니다. 그 결과 발끝 저림이나 무감각, 걸을 때 반응이 느려짐, 다리 근육의 피로와 무거움, 균형 불안정 같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단순히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방을 건너는 일조차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초록피망은 관절염이나 소화장애가 있는 노년층에게 특히 더 문제가 됩니다. 과민성대장 증후군, 역류성 식도염, 개시염을 가진 사람들 또는 음식 민감증을 인지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색깔에 따른 영양 차이입니다. 피망은 항산화제를 함유하지만 초록피망은 완전히 익지 않은 상태라 붉은색, 노란색, 주황색 피망보다 영양 밀도가 훨씬 낮습니다. 결국 더 많은 렉틴을 섭취하면서 얻는 영양소는 적은 셈입니다. 조리를 하면 렉틴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장이 약해졌거나 관절에 염증이 있는 상태라면 작은 양도 불편을 계속 일으킬 수 있습니다. 초록 피망을 먹은 뒤에 더부룩함, 다음날 관절 뻣뻣함, 머리가 무겁거나 피곤한 느낌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식탁 위의 염증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안전하고 맛있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초록 피망 대신 완전히 익은 붉은 피망을 선택하세요. 더 달콤하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렉틴 함량은 낮습니다. 또한 애호박은 소화에 부담이 적고 항염증 효과가 있어 장과 관절, 신경, 다리 건강을 돕습니다. 이런 선택은 단순히 소화를 편안하게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몸 전체의 균형과 활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위험 채소 두 번째, 토마토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마토는 선명하고 즙이 많으며 샐러드와 소스, 샌드위치에 빠지지 않는 채소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년층에게는 조용히 염증을 키우고 관절을 자극하며 신경신호까지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마토가 가지과 채소이기 때문입니다. 토마토에는 솔라닌으로 잘 알려진 알칼로이드 계열의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솔라닌은 식물이 해충을 막기 위해 만들어내는 방어 독소입니다. 하지만 관절염, 자가면역 질환, 신경 문제를 가진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숨어있는 건강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솔라닌은 노년층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관절 통증과 뻣뻣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솔라닌은 장점막을 자극해 전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종종 관절의 붓기나 뻣뻣함으로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 신경신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경학, 신경외과, 정신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솔라닌과 같은 알칼로이드가 아세틸콜린 시스템을 방해해 평소 부드럽게 이뤄져야 하는 근육 수축 신호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노년층에서는 이런 신경교란이 손발저림, 근육 약화, 균형장애로 이어져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자가면역 질환으로 이미 염증에 시달리는 분들에게는 솔라닌이 불씨를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아침에 더 심한 뻣뻣함, 관절 통증, 활동 후 더 느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민감한 이들에게는 토마토와 같은 가지과 채소가 활동적인 하루와 피로와 통증으로 가득한 하루를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리코펜 같은 유익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가지과 채소의 알칼로이드가 이러한 이점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솔라닌이 신경 전도를 방해하고 염증 반응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만약 토마토나 가지과 채소를 먹은 뒤 증상이 심해진다면 항산화 성분이 많은 비가지과 채소로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 호박, 시금치 같은 잎채소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꼭 즐기고 싶다면 소량만 섭취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올리브유나 지방이 많은 생선과 함께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토마토는 모든 사람에게 위험한 채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관절염, 신경 문제, 자가면역 질환에 민감한 노년층에게는 통증과 염증을 키우는 숨은 촉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유심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더 부드럽고 콜라겐 친화적인 채소로 교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제 위험 채소 첫 번째,
감자입니다. 감자는 따뜻하고 익숙하며 위로를 주는 음식입니다. 명절에 으깬 감자, 일요일 드라이브 중 먹는 바삭한 감자튀김, 스테이크 옆에 구운 감자까지 우리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향수 뒤에는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감자가 조용히 근력과 움직임, 독립적인 생활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섭취한다면 이미 그 영향을 몸으로 느끼고 있으면서도 원인을 모를 수 있습니다. 감자의 가장 큰 문제는 혈당 지수입니다. 특히 흰 감자는 지구상에서 혈당 부하가 가장 높은 채소 중 하나입니다. 혈당 부하는 음식이 얼마나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지를 보여줍니다. 놀라운 사실은 중간 크기의 구운 감자 하나가 혈당을 탄산음료 한 캔만큼 빠르게 올린다는 점입니다. 노년층에게 이는 특히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 인슐린 민감성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혈당 조절 능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결국 감자가 많은 식사는 서서히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반복이 쌓이면 췌장은 점점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도록 강요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췌장이 지쳐 혈당 수치가 당뇨 전 단계나 당뇨병 범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결과 제2형 당뇨병 위험 증가, 심혈관 질환 위험 상승, 신경 손상 가속, 신경병증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20만 명 이상의 성인을 추적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감자를 매일 섭취하는 사람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유의하게 높아졌고, 감자튀김을 자주 먹는 사람은 위험이 3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당 문제뿐만 아니라 감자는 가지과 채소이므로 솔라닌 같은 알칼로이드를 함유합니다. 민감한 노년층에게는 이러한 성분이 염증을 더해 관절염과 관절 불편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았을 때 중간 크기 감자의 혈당 부하는 37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감자는 혈당을 탄산음료만큼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하버드의 연구에서도 감자를 매일 섭취하는 사람들은 제2형 당뇨병 위험이 더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뿌리 채소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처럼 감자를 먹기보다는 콜리플라워, 파스닙, 당근 같은 채소를 올리브유에 구워 대체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감자를 먹을 때도 구운 것보다는 삶은 형태가 혈당 상승을 조금 낮춰줍니다. 무엇보다도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섭취해 당 흡수를 늦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감자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음식일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조용히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당뇨병 위험을 키우며 염증까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먹는 주식이 아니라 가끔 즐기는 음식으로만 제한하고 혈당 지수가 낮고 콜라겐을 지켜주는 채소들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 60세 이후 조용히 우리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는 4가지 채소를 모두 보았습니다. 신장을 무겁게 하는 비트, 조용히 염증을 키우는 초록 피망, 관절과 신경을 자극하는 토마토, 그리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감자까지.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모든 채소가 적은 아닙니다. 어떤 채소들은 오히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됩니다. 올바른 채소는 단순히 식탁을 채우는 것을 넘어 피부의 콜라겐을 지켜주고 연골을 보호하며 뼈를 강화하고 다리를 안정적이고 통증 없이 움직이게 해줍니다. 과학은 여기에 놀라운 사실을 더해줍니다. 특정 채소들은 콜라겐 분해 속도를 늦추고 연골을 손상시키는 효소를 차단하며 일부 보충제보다 더 빠르게 결합 조직의 회복을 돕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어떤 채소를 피해야 하는지와 어떤 채소를 매일 접시에 올려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제 시각을 바꾸어 60세 이후 반드시 먹어야 할 4가지 콜라겐 보호 채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번째 채소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곁들이는 반찬 정도로 생각하는 식품이지만 실제로는 관절과 뼈를 가장 강력하게 지켜주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최고의 채소 4번째, 브로콜리. 오랫동안 브로콜리는 억지로 먹어야 하는 채소, 아이들이 접시 위에서 밀어내는 음식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층에게 브로콜리는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콜라겐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피부, 관절, 뼈, 혈관, 뇌까지 그 영향은 전신에 미칩니다. 음식을 약이라 부를 수 있다면 그 증거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가 특별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을 붙잡아주는 단백질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피부의 탄력, 관절의 쿠션, 뼈의 강도, 근육의 회복력 모두 콜라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C 없이는
콜라겐을 만들 수 없습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를 풍부하게 공급합니다. 잘게 썬 브로콜리 한 컵만으로도 하루 필요량의 80% 이상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콜라겐 생성이 느려져 피부는 얇아지고 관절은 뻣뻣해지며 상처나 근육 회복도 더디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비타민C 수치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결핍은 60세 이후에 더 흔해집니다. 브로콜리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재료를 공급해 콜라겐 엔진을 계속 가동시켜줍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K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뼈 건강에는 칼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비타민 K가 없으면 칼슘은 제대로 뼈에 고정될 수 없습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 K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칼슘을 뼈 기질에 붙잡아두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60세 이후 급격히 위험해지는 골다공증과 골절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비타민 C와 비타민 K를 함께 섭취하면 콜라겐 형성과 골밀도를 동시에 지켜 노화를 이중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브로콜리 한 접시에 이 두 가지를 모두 담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로콜리의 비밀 무기는 설포라판입니다. 브로콜리를 자르거나 살짝 익힐 때 생성되는 황함유 화합물로 콜라겐을 보호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은 노화 연구에서 가장 강력한 식물 성분 중 하나로 꼽히며 그 효과는 여러 연구로 입증되었습니다. 관절염과 류머티즘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설포라판이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의 작용을 차단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효소가 억제되면 브로콜리는 새로운 콜라겐 합성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콜라겐이 만성염증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말은 시간이 지나도 관절 뻣뻣함이 줄고 연골 손상이 느리게 진행되며 움직임이 더 편안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절염, 관절 통증, 유연성 저하를 걱정하는 노년층에게 브로콜리는 퇴화를 막아내는 적극적인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브로콜리의 장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은 혈관벽의 콜라겐을 보호해 혈관을 탄력 있게 유지시키며 고혈압 위험을 줄여줍니다. 설포라판과 항산화 성분은 뇌까지 침투해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이는 기억력 저하와 같은 인지기능 감소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콜라겐은 장벽과 피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브로콜리는 이 방어선을 강화해 노년층이 감염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브로콜리를 먹을 때는 가볍게 찌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분에서 5분 정도 찌면 비타민C와 설포라판이 그대로 보존됩니다. 오래 삶으면 이 성분들이 파괴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레몬즙이나 식초를 살짝 더하면 산도가 항산화 효과를 높여줍니다.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비타민 K와 카로티노이드 같은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브로콜리는 구워 마늘과 곁들이거나 수프에 넣고 볶음 요리에 추가하는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먹는 방법이 아니라 꾸준히 자주 먹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채소 세 번째, 케일입니다. 케일은 오랫동안 뷔페 테이블의 장식 정도로 무시되다가 어느 순간 슈퍼푸드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실제로 케일은 노년층이 반드시 먹어야 할 강력한 채소로 그 명성을 입증합니다. 콜라겐을 보호하고 뼈를 강화하며 염증으로부터 몸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 콜라겐 감소가 빨라지고 골밀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 케일은 몸을 단단하고 유연하며 회복력 있게 유지해줍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비타민C입니다. 케일은 콜라겐 합성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생 케일 한 컵만으로도 하루 필요량의 90%에 가까운 비타민C를 공급합니다. 이는 오렌지 한 개와 맞먹는 수준으로 면역력을 넘어서는 다양한 영양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콜라겐 섬유의 삼중 나선 구조를 만들 수 없으므로 피부, 힘줄, 인대, 연골이 약해집니다. 노년층에게 케일은 몸이 손상된 조직을 수리하고 새롭게 회복하는 원재료를 직접 공급해주는 셈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타민 K입니다. 케일의 증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케일 한 컵에는 하루 필요량의 600%가 넘는 비타민 K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을 뼈 기질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칼슘은 뼈에 흡착되지 못하고 혈관에 쌓일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게 이는 뼈 밀도를 지켜 골다공증과 골절 위험을 낮추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60세 이후 독립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골절이기 때문에 케일은 그 위험을 예방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을 뼈에 묶어두는 닭과 같으며 케일은 그 최고의 공급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케일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산화 손상을 막아줍니다. 케일은 단순히 비타민만 풍부한 채소가 아닙니다. 만성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콜라겐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적으로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도 가득합니다.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로 피부와 결합 조직을 보호하고,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자외선으로부터 눈과 피부를 지키며 콜라겐이 많은 조직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이 성분들은 콜라겐 섬유가 닳아 약해지는 속도를 늦추어 피부를 더 단단하게 유지하고 관절의 뻣뻣함을 줄이며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듭니다. 연구는 케일의 효과를 뒷받침합니다.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케일과 같은 잎채소 섭취량이 많을수록 노년층에서 콜라겐 분해 속도가 느려지고 피부 수분이 더 잘 유지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연구들은 비타민 K가 풍부한 채소가 고관절 골절 위험을 크게 낮춘다고 밝혀 케일의 뼈 건강 보호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실제로 케일이 관절과 뼈, 피부의 장기적 회복력을 지켜준다는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콜라겐 보호 효과 외에도 케일은 다양한 추가 이점을 제공합니다. 케일의 성분은 염증을 촉진하는 사이토카인을 줄여 관절염과 노화를 늦추고, 비타민 K와 항산화제는 혈관을 지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시력을 잃게 하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인 황반변성을 막아 노년층의 눈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고의 채소 두 번째, 오크라입니다. 오크라는 케일이나 브로콜리처럼 널리 알려진 채소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끈거린다고 싫어하고 마트에서도 종종 무심히 지나칩니다. 그러나 그 독특한 식감 뒤에는 노년층에게 꼭 필요한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콜라겐을 만드는 재료와 그것을 지켜내는 성분을 동시에 제공하는 몇 안 되는 채소이기 때문입니다. 오크라의 가장 큰 특징은 끈적한 점액질입니다. 요리할 때 나오는 이 점성 있는 물질은 결함이 아니라 뮤실리지라는 성분으로 소화기관을 부드럽게 감싸 장벽을 보호하고 영양 흡수를 돕습니다. 노년층에게 건강한 장은 비타민C, 아연, 아미노산 같은 콜라겐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하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뮤실리지는 수분을 유지해 관절과 연골을 촉촉하게 지켜줍니다. 관절이 충분히 수분을 머금으면 뻣뻣함과 마찰, 미세 손상이 줄어 콜라겐 손실 속도가 늦춰집니다. 비타민C 또한 오크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삶은 오크라 한 컵은 하루 필요량의 약 35%를 충족시켜줍니다. 비타민C 없이는 콜라겐 섬유의 삼중 나선 구조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해 약하고 불안정한 콜라겐만 생성됩니다. 노년층에게 이는 곧 조직 회복이 느려지고 관절과 피부가 쉽게 손상된다는 뜻입니다. 오크라는 이런 문제를 막아 더 강한 관절과 회복력 있는 피부를 지원합니다. 오크라는 또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케르세틴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 콜라겐 손실을 막고, 카테킨은 결합 조직을 보호하며, 폴리페놀은 전신 염증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돕습니다. 이 성분들이 함께 작용해 노화, 혈액순환 저하, 환경적 스트레스가 주는 콜라겐 손상을 줄여줍니다. 연구 또한 이를 뒷받침합니다. 식품생화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오크라 추출물이 염증 지표를 크게 낮추고 결합 조직의 구조를 보존하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오크라의 항산화 성분이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해 연골과 피부의 손상을 늦추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오크라의 점액질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콜라겐을 파괴하는 수문적인 당화 과정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화는 과도한 혈당이 콜라겐 섬유에 달라붙어 손상시키는 과정인데, 오크라는 이를 줄여 콜라겐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오크라의 효과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엽산과 비타민 K는 뼈 기질을 튼튼하게 만들어 골절 위험을 낮추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며 혈액순환을 개선해 콜라겐이 풍부한 조직에 영양분이 원활히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항염작용은 관절의 뻣뻣함을 줄여 움직임을 더 자유롭게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오크라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노년층에게 가장 과소평가된 콜라겐 보호 채소입니다. 점액질은 관절과 결합 조직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내부 윤활유처럼 작용하고,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피부, 뼈, 연골을 회복시킵니다. 항산화 성분은 콜라겐을 파괴하는 효소와 염증을 차단합니다. 여기에 혈당 관리, 뼈 건강, 심혈관 보호 효과까지 더해져
노년층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두 가지, 즉 움직임과 독립성을 지켜주는 채소가 됩니다. 그동안 오크라를 무심히 지나쳤다면 이제는 다시 생각할 때입니다. 관절, 피부, 그리고 콜라겐이 분명 고마워할 것입니다. 최고의 채소, 첫 번째, 당근입니다. 당근은 이 목록에서 가장 단순하고 평범해 보이는 채소일지 모릅니다.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특별할 것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60세 이후의 노년층에게 당근은 가장 강력한 콜라겐 지킴이 중 하나입니다. 베타카로틴, 비타민 A, 항산화 성분, 비타민 C까지 당근은 콜라겐을 다시 만들고 결합 조직을 보호하며 노화의 눈에 띄는 신호와 신체적 쇠퇴를 늦추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제공합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뿌리 채소지만 사실은 강력한 콜라겐 보존 무기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당근의 진짜 비밀은 베타카로틴에 있습니다. 이 주황색 색소는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며 노년층에게 꼭 필요한 조직 유지와 회복을 담당합니다. 비타민 A는 피부를 덮고 관절을 보호하며 혈관을 지탱하는 얇은 상피 조직을 보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부족하면 콜라겐 섬유가 약해지고 피부는 얇아지며 관절은 완충 기능을 잃고 일상적인 손상에서 회복도 더뎌집니다. 당근은 이를 막아주는 안정적인 공급원이 되어 특히 60세 이후 자연스럽게 느려지는 회복 과정을 보완합니다. 또한 당근은 비타민 C도 제공합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효소인 프롤릴 하이드록실라아제와 리실 하이드록실라아제를 활성화시켜 콜라겐 섬유의 삼중 나선 구조를 안정화합니다. 부족하면 약하고 쉽게 무너지는 콜라겐만 생성됩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과 함께 안정적인 비타민 C까지 공급해 콜라겐 형성과 안정화를 동시에 지원합니다. 콜라겐은 만들어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켜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 루테인,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자유 라디칼로부터 콜라겐을 보호합니다. 이는 피부와 관절 조직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주름, 처짐, 관절 뻣뻣함 같은 노화 신호를 늦춥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근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를 많이 섭취한 사람은 피부 노화가 더디고 콜라겐 구조가 잘 유지되며 자외선과 환경적 손상에도 강했습니다. 실제 과학적 근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는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많을수록 콜라겐 구조가 더 잘 보존되고 노년층에서 피부 노화가 줄어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카로티노이드 섭취는 산화 스트레스와 결합 조직 손상을 줄여 관절을 더 유연하게 하고 염증에 덜 취약하게 만드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비타민 A의 회복 기능과 비타민 C의 합성 작용이 동시에 공급되는 당근은 콜라겐을 양쪽에서 지켜주는 독특한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당근의 장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관절과 피부 보호를 넘어 노화를 늦추는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야맹증과 노인성 황반변성을 예방하고 항산화 성분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뇌 인지 저하 위험을 낮춥니다. 또한 혈관과 심장을 보호해 콜라겐이 풍부한 동맥벽을 유연하게 유지시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춰줍니다. 당근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영양소가 달라집니다. 생으로 먹으면 비타민C가 그대로 보존되어 콜라겐 합성에 직접 기여합니다. 살짝 찌거나 구우면 베타카로틴의 체내 흡수율이 높아져 더 많은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므로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생과 조리된 형태를 번갈아 섭취하면 비타민 C와 카로티노이드를 균형 있게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식품은 멀리 있는 특별한 슈퍼푸드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는 평범한 채소일 때가 많습니다. 당근이 그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이제 60세 이후 채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접시에 올려진 모든 채소가 친구는 아닙니다. 일부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채소는 뼈에서 칼슘을 빼앗고 신장을 과부하시키며 염증을 키우거나 혈당을 탄산음료만큼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혈압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옥살산이 많은 비트는 신장결석 위험을 높입니다. 무심히 지나치던 초록피망은 만성 염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색감과 맛은 좋지만 민감한 노년층에서는 관절을 자극하고 신경신호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감자는 위로를 주는 음식이지만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려 당뇨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모든 채소가 적은 아니며 어떤 채소들은
오히려 우리의 가장 큰 동맹이 됩니다. 콜라겐을 재건하고 지켜주어 움직임과 힘,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게 하는 진정한 방어자들이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 C, 비타민 K, 설포라판으로 콜라겐을 만들고 보호합니다. 케일은 피부를 단단하게 하고 뼈와 관절을 지켜주는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오크라는 점액질로 관절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항산화 성분으로 콜라겐 손실을 막습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 비타민 A, 비타민 C로 콜라겐을 회복하고 안정화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집어드는 한 입이 몸의 기초를 약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강하게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4가지 위험한 채소 중 어떤 것을 가장 자주 드시나요? 그리고 이번 주 식단에 추가하고 싶은 콜라겐 보호 채소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는 모든 댓글을 읽고 개인 맞춤 조언을 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혼자만 알지 마시고 꼭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전해주세요. 60세 이후에는 음식이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힘과 움직임, 독립성을 지탱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노년층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현명한 선택과 강한 콜라겐, 활기찬 건강으로 빛나는 노년을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